이번 시간에는 기상론으로 보는 병화편, 그 인월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병화라고 하는데, 이 병화를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할까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사주는 이론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병화, 다들 태양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태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단 이 병화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양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 이건 사주를 떠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십간십이지로 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 나타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의 질서, 어떤 질서나 운동, 이런 걸 추론을 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는 학문이 사주 명리학입니다. 이 모든 미래나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십간십이지로 실제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어떤 반론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주에서는 십간십이지로 나타내지 못할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 명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육효를 배운다든가 기문둔갑을 한다든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사주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주역에 또 한때 심취했던 적이 있었고, 또 기문둔갑도 책을 사서 본 적이 있고, 또 육효도 관심이 있어서 배워보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주를 공부를 해보니 십간십이지, 이게 곧 육식갑자입니다. 육식갑자로 풀어내지 못할 인생사는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제 이 사주를 공부하는 학습법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스스로 깨치기 전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격국으로 자평법이죠. 이 격국용신을 찾아서 사주를 공부하다가 이제 신살, 공망, 그리고 신살과 공망, 그리고 또 십이 운성, 이런 거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실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주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현업을 해서 손님과 1대1 상담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격국용신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흘려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단 사주는 무조건 그릇을 봐야 됩니다. 이 그릇을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워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사주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릇 정도의 사주인지, 장관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을지, 판사 검사 해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국공무원 정도 할 수 있는 그릇인지, 기타 등등, 아니면 기술을 써먹어야 되는 사주인지, 아니면 상담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아니면 노동을 통해서 재물을 취해야 되는 사주인지 등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주 그릇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두 번째는 아무리 그릇이 들어와도 일단 이 내담자, 이 철학원에 방문한 사람은 반드시 어떤 궁금증이나 또는 고민거리를 가지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드시 해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어렵고 또
어렵고 끝이 없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병화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학습을 하겠는데요. 다시 이제 조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일단 병화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주는 이론이 무수합니다. 그리고 일간 하나를 적어놓고 또는 뭐 육식갑자, 갑자 중에 일주론, 일주론을 가지고 사주를 공부를 한다. 이게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꽝입니다.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사주는. 예를 들면 간목에 대해서 10페이지 분량을 외웠다고 칩시다. 외웠습니다. 간목은 어떠하다. 간목은 나무다. 나무는 어떻다. 실제로 10페이지를 외웠지만 이 간목 옆이라는 글자, 일간 옆에 무슨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주 해석은 제 경험상 180도 이상 틀려져 버리는 게 바로 이 사주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반드시 여절자를 적어놓고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설명의 그 사주의 그 모호적인 면이 절대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강의나 또는 책을 보게 되면 하나의 사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설명을 가지고 사주를 접근하고 이 누구나가 다 봤을 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사주, 이 사주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이거에 대한 학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실제 이 공통되는 항목에 대한 사주에 대한 학습이 선행이 되어야만이 나중에 어떤 사주가 들어와도 막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주만 가지고 이 하나의 사주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해석하는 학습법을 택해버리게 되면 이 하나의 사주에 대해서 이 하나의 사건이 맞은 것이지 똑같은 사주가 60개가 존재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사주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사주를 가지고 하나의 사건을 학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사주 해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비슷한 사주나 약간 다른 사주가 나와버리게 되면 전혀 풀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 병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 병화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통보감이나 이런 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강의를 해드릴까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공통보감의 염년진화요, 위진난방이라 이게 이제 초선인데 그게 뭐냐면 병화는 한마디로 불이라는 겁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인데 위진난방이다.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게 실제로 사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좀 많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병화의 식간론에 대해서 예전에 간단히 맛을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면 병화가 간목을 보게 되면 이게 바로 병화의 임무글자인 간목을 만난 사주이기 때문에 이 두 자만 보게 되면 사주가 아주 좋습니다. 사주가 좋고 일단 큰 그릇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병화와 이 옆에 간목이 있었을 때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병화와 간목이 옆에 이제 기토라는 게 있든가 아니면 경금이 있다 또는 신금이 있다 이러면 다시 사주가 별 볼 일이 없게 됩니다. 이 1번에 있는 병화와 간목의 구조 또 2번도 병화와 간목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연간이 기토나 경금이나 신금이 들어왔다. 그러면 사주가 품격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이래서 사주는 글자 노름입니다. 바로 옆에 하나의 글자 또는 지지의 하나의 글자, 한 개의 글자에 의해서 해석이
180도 달라집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늘 올렸던 사주인데 이게 그 간목 사주였는데 간목이 추월의 간목이었는데 제가 기억이 임수였나요? 기토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돼 있는 사주였군요. 이렇게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요게 간목에 여기가 기토였고 그 다음에 추월, 그리고 여기가 자수였고 진토였고,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고 추월에 그 손님분 사주는 갑자년생 아드님을 두신 분이셨네요. 이런 사주입니다. 근데 그분은 여기가 수토를 가지고 있었네요. 요런 사주. 여기가 정축이었네요. 정축. 요게 제가 이제 올린 사주에 대해서 신은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요게 바로 요분이 바로 저기였네요. 이게 제 유튜브 광고를 보시고 댓글을 다신 분의 아드님 사주가 요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추월 간목을 해서 올린 거는 갑갑이었고 정의 기토였네요. 그리고 제가 자수를 했고 그 다음에 진토를 깔았고, 제가 책을 보고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축토였고 여긴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자, 이런 사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 보이죠 사주가. 간목이 있고 정화가 있고 기토가 있고, 여기는 정화 옆에 간목이 두 개가 있는 사주입니다. 자, 어느 사주가 더 나을까요? 이게 바로 글자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사주가 훨씬 나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보다는 제가 시를 몰라서 지금 시를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이 글자만 가지고 왔을 때는 이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지 글자의 쓰임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거에 대한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주는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 제가 그거를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말씀을.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여담은 마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이 병화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는 뭔가요? 이 어떤 사주든지 어떤 일간이든지 그 일간은 바로 자평법에 의하게 되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이 자기 자신, 곧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천명론에 의하게 되면 반드시 쓰임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내가 태어난 그대로 크게 쓰이면 이게 큰 그릇이 되고 큰 인물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태양이 병화로 태어났는데 태양인 병화입니다. 병화로 나 자신은 태어났는데 이 병화가 태양인 병화가 그 역할을 안 하게 되면 요거는 가짜 태양이 됩니다. 가짜 태양이 되게 되면 사주의 그릇이 많이 다운이 된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많은 사주들은 일간인 병화로 태어났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한 70% 정도는 보통 태양이더라. 보통 태양이고 나머지 10%에서 한 20% 정도? 20% 정도의 사주 중에서 간혹 좋은 그릇을 가진 사주들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에 대한 해석을 내담자 또는 상담 의뢰자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전해주게 되면 그 사람의 반응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사주를 공부할 때 있는 그대로 저 딴에는 풀어준다고 풀어주게 되면 많은 잡음이 들립니다. 잡음. 그거는 실제 현업을 해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이제 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인월의 병화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겠습니다. 인월 병화는 초봄의 병화인데, 초봄은 나무가 자라는 계절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병화입니다. 병화는 한난조습, 모든 조우의 으뜸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완전히 귀신이 아닌 이상에는 대체적으로 모든 일간에 대해서 좋은 희신이나 용신을 거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병화는 나무가 태양인 병화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나무도 좋아합니다. 병화를. 이게 소위 말하는 용신입니다. 목일간의 병화는 용신입니다. 이게 무슨 사주의 강약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절대용신입니다. 그래서 병화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수일간이다 하더라도 임수나 개수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물로 태어난 사람도 하늘의 태양을 보게 되면 태양이 이 물의 빛을 환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이 병화도 역시 수일간 할 때는 길신이요, 희신이요,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금신금은 또 어떨까요? 경금신금은 많은 하나의 용어를 들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경금신금은 일단 그냥 보석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나중에 가게 되면 열매 또는 돌멩이 등등의 해석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경금신금 입장에서 봐서도 태양의 병화를 보게 되면 태양이 자신인 보석인 자신을 비춰주기 때문에 또 태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병화는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적은 게 바로 이 병화입니다. 태양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태양은 근본적으로 밝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인월의 병화로 태어난 사주는 반드시 태양이 뿌리를 가지고 밝게 빛나야 됩니다. 과연 밝게 빛나는 사주인가 아닌가 이것만 판단을 해도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어느 정도 사주의 그릇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태양의 밝음인 빛을 없애버리는 글자가 있습니다. 없애버리는 글자. 이게 곧 병화 일간할 때는 흉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로 병화의 밝음인 빛을 없애는 글자가 과연 무엇인가? 하늘로 봤더니 구름입니다. 비나 구름.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경금. 또한 대표적인 게 신금입니다. 이런 글자가 옆에 있거나 아니면 지지에서 이런 글자가 오게 되면 태양의 빛을 가린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의 사주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사주가 대표적으로 격국에서는 제자신약 사주다 라고 거의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천간에 경신금이 너무 많죠. 이럴 경우 바로 일간인 병화의 병은 저 경신금입니다. 경금, 신금은 이럴 때 돌멩이나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의 형상을 갖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거는 삼명통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월 태양이
태양이 나무를 보고 땅에다가 저 인목이라는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반드시 심어야 합니다. 헌데 정관에서 경신금이 투관돼 있어서 저 태양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태양의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저 사람의 성정이나 성격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제가 처음에 이런 비슷한 사주를 광주에서 초창기니까 한 6개월 됐네요. 벌써 6개월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요게 이런 사주가 이제 소방공무원을 시험을 치는 학생이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었는데 제가 이 사주를 처음에 딱 보니까 말을 잘해야겠더라고요. 이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기가 꺾여서 나가려고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되는데 요런 비슷한 사주가 딱 뜨니까 제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말문이 막힌다는 것은 이걸 그대로 이 수험생한테 전달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사주를. 그러면 요거를 돌려서 잘 유도리 있게 성격적으로 잘 이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게끔 사주를 잘 풀어줘야 되는데 그게 실제 현업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사주를 처음에 있는 그대로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천간에 재성이 강한 사주들의 일반적인 성격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특성에 대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격을 가지고 이런 재성이 강한 사주의 특징을 가지고 바로 병화일간의 내담자의 성격과 성향 이거를 콕콕 집어줘야만이 이 사람이 동기감흥을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고 사주를 또 실제 있는 그대로 풀어준다고 해서 너는 태양으로 태어났는데 저 태양 옆에 구름이 있다. 그래서 지금 태양이 가려져 있다. 이런 말을 해버리게 되면 제 경험상 아주 싸늘한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어렵습니다. 왜? 있는 그대로 풀어줘도 문제가 되고 또 돌려서 얘기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립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그 중간 정도의 거리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사주들 대표적인 제사 신약 사주로서 인월의 병화가 월지에서 엄마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참 좋은 사주는 맞는데 이 봄에 경금, 신금이 많이 나타나서 사주가 불미하게 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한참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릇이 이제 한참 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또 비슷한 사주에서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조금 작으니까 한번 키워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자, 이런 사주인데 만약에 여기에 정화가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사주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여기에 이제 경금이 있었죠. 네, 경금이 2개였었나요? 신금이 있었네요. 신금, 경금, 병화, 신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화가 인월에 같이 경신금이 떠있는데 여기에도 정화가 있습니다. 또 이럴 경우에 해석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바로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주에서 만약에 여기에 개수가 왔다. 물론 인이 올 수가 없으니까 개묘로 가야겠네요. 만약에 정화의 개수의 병화의 신금이다. 이것도 똑같은 신금과 지금 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계절은 또 봄이고
다만 월간에 또 개수가 뜬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또 사주 해석. 이거 180도 달라집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이 사주는 글쎄요, 한 120도 정도 달라진다고 봐야 될까요? 사주가 비슷비슷하지만 이 월간의 하나의 글자에 의해서 사주는 해석이 달라지고 이 사람의 성향과 머리 쓰는 방향은 100% 달라지는 겁니다. 이래서 사주가 수박 거다 시기로 공부를 하게 되면 아주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게 사주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병화를 학습을 어떻게 지금 강의를 할까 지금 고민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인월의 이 병화에 대해서 한번 조금 두서없이 제 한번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묘월에 한번 병화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봄에 이 인월의 병화는 뭐 다 필요 없습니다. 나무 키워야 됩니다. 나무. 병화는 무조건 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좋은 사주에서도 봄인데도 이 나무를 키우지 않는 사주가 있습니다. 또 그럴 경우에 또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나무가 없어서 100% 다 안 좋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나무가 없어도 귀를 가질 수 있는 병화가 어떤 뿌리를 가지면서 임수라는 글자를 또 보게 되면 또 나름대로 이 병화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인월의 병화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 사주 혹시 조금 더 한번 더 해서 이 사주 이 사람이 혹시 성향을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뭘 제다신약 사주는 워낙 유명해서 유튜브 치면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이 사주는 딱 보면 이거 공부가 아니구나. 공부 쪽으로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도서관에 오래 못 앉아 있겠다. 뭐 그 정도. 이게 제가 이제 저는 실제 통번법이기 때문에 요게 1번이라고 쳐놓고 또 뭐 2번 또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태양이 왜 신금과 지금 합을 하고 있을까? 신금과 합을 하게 되면 병화의 기질은 어떻게 바뀔까? 성격은 어떻게 바뀔까? 이 사람의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가? 부지런한 사람인가? 등등 많은 것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주는 이런 성격과 성향에 대한 학습이 완전히 선행되어야만이 나중에 어떤 사주가 오더라도 형충회합에 의해서 사주 해석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이렇게 간략하게 이 정도에서 지금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제가 보통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제 조금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온라인이라는 특성, 또 유튜브라는 특성 때문에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또 많이 자제하는 게 좀 많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원론에서 좀 벗어나지 말자. 웬만하면 그런 기준에 의거해서 사주를 풀자. 이제 보통은 다 일간으로 지금 다 풀 겁니다. 사주를. 지금은 자평법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사주를 조금 더 보고 보다 보면 이게 일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나중에 저하고 인연이 되면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됩니다. 단순히 이걸 제다신약이다 자꾸 그렇게만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의 한계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다신약사주다, 식상생제사주다, 신약사주다, 신경사주다, 용신이 뭐다 자꾸 이런 단편적인 거에 집착을 해버리게 되면 손님이 이런 사주가 딱 왔을 경우 부모님이 만약에 이 사주를 들고 왔을 경우 자기 자녀 문제거든요. 그러면 딱 보자마자 이거 진로 문제입니다. 공부 안 하는 애구나. 딱 짚고 들어가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야 나중에 상담이 매끄럽게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병화, 묘월이 될지 진월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묘월 중에서 공통보감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간단히 또 몇 마디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일요일
9시 50분, 9시 40분이 돼갔네요.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